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내일 제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합니다. 어제 열린 자민당 총회에서 차기 총재로 선출돼서 건강 악화로 물러난 아베 신조의 뒤를 이어 일본을 이끌어 나가게 됐죠. 외교 문제는 아베 총리와 상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한일 관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호사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최근에는 좀 알려졌지만 한국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 같지는 않은데 파벌도 없다 그러고 또 학교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네. 산무 총리로 예, 불리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 먼저 상당히 고생했다라고 자신도 말하고 있고요. 네. 아키타현이라는 그 동북 지방의 그 대소르 지방입니다. 거기에 그 다르기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는데 네. 도쿄에 나와서 2년간 그 고르판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네. 그래도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호세대학교라는 호세대학교. 예, 호세대학교 일단 6대 학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법학부를 졸업하고 거기에 또 진학한 이유도 학비가 가장 싼 곳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 갔다라고 딸기 하여서. 농장의 아들인데 딸기 농장이 좀 작은 모양이었죠. 네. 예, 그래서 완전한 흑수저라기보다 그래도 그 도쿄의 대학교에 보내기에는 조금 네. 어려운 그런 농가의 출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 가라테 있잖아요. 일본 태권도. 예. 그것을 열심히 했고. 체력 단련했고요. 예, 네. 예. 지금도 그러니까 아침 저녁 때 잇몸 일으키기 100번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예. 네. 예, 그래서 71세인데도 네. 폐가 안 나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치에 임무한 것은 상당히 좀 늦었죠. 네. 처음은 그 시의원의 비서를 11년간이나 했습니다. 시의원의 비서를 11년 네네.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요코하마에서 시의원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48세 나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늦었습니다. 일본의 그러면서는. 정치 풍토를 보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리를 네. 물려받기도 하고 부모의 후광으로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일찍 국회의원이 되던데 아주 그렇습니다. 늦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총계에서는 30% 정도가 2세, 3세인데 예. 그 사람은 또 1세이고요. 그리고 1세가 이런 식으로 촌리가 된다라는 것은 20년 만입니다. 그리고 밥벌이 없는 사람이 촌리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통 정치인 집안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고 도쿄대학 이렇게 명문대학 출신도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됐다.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올라갔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를 좀 일본 네.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농가의 아들이 일본 총리가 되었다. 또 자신도 그런 식으로 더 아피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스가 총리가 이제 총리라고 내일 취임을 하지만 네. 관방장관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8년 네.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거의 없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 아베 총리는 왜 스가 관방장관을 총리로 점찍고 낙점하고 밀었을까요? 예, 원래는 그 기시다 후미오라는 그 자민당 전조 회장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아베는 기시다다.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가 4월에 네. 정책적으로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 있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선택으로 스가 관방장관을 밀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시바라는 사람이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시바는 아베 총리를 계속 비판해온 말하자면 아베 총리의 예. 적이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시바가 존재라든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베의 의사를 많은 바보르들이 알아서 스가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가 밀고 싶었지만 정책 실패를 했고, 네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와 대립하는 사람이니까 대립각을 안 되고. 쭉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 그러니까 아베가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제외하겠다. 그런데 스가하고 또 니카이파라는 니카이는 자민당의 간사장, 실력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연합을 만들고 있었어요. 벌써 스가도 바벌은 없지만 50명 정도 스가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니카이파는 또 50명 정도. 예. 합해서 100명 정도가 잘못하면 이시바를 올립할 가능성이 단시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시바가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언론 아소파하고 그 아베가 속하는 호소다파 150명이 그 스가를 미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벌써 그 9월 3일 정도의 승부가 다 났습니다. 이미 승부가 났다.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후계자를 낙점할 때 자기를 잘 보호하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자신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가장 잘 밀어줄 사람이 스가 총리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스가가 일단 그 상당한 권력은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그냥 예. 보도관 정도로 보이는데 네. 사실 관반 장관이라는 위치는 한국에서 말하면 그 청와대의 비서실장 이상의 권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이상의 이상의 권력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도 라인이 다 있는 사람이 스가 관반 장관입니다. 네. 사실상 그 아베 총리가 지금 3개 정도 검찰 쪽에서 아베를 그 노리고 있는 네. 그런 형사 사건이 지금 그 재판도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스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스가를 소외하거나 네. 그렇게 하면 아베 총리로서는 복고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검찰 쪽에서 그 수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한 검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스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혹시 서게 되면 셀 때 예. 스가 총리라도 있어야 자기를 좀 보호해줄 것이다. 네네네.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스가 총리는 이게 파벌이 없다고 그래서 자민당의 지금 7개 파벌 중에서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빚이 많은 거네요? 예. 제대로 자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색깔을 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예, 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들이 일단 그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 바볼은 그 호소다파, 이건 아베파인데 예. 98명. 그 다음에 그 아수오파가 54명, 또 다케시타파가 54명. 이러한 바볼들의 인원수에 맞게 뭔가 주요 포스트를 줘야 됩니다. 이러한 그 배분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몇 개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일 내각을 구성할 때 그런 파벌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군요. 예, 네. 파벌의 어떤 그 위기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하려고 해도 그런 바볼들의 그 여러 가지 압력에 바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현재 초기의 스가 내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벌의 이 빚도 있고 또 아베 전 총리, 아베 총리의 이제 낙점을 사실상 받아서 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스가 총리의 정책이랄까 이런 방향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벌써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베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초기에 국회를 해산하여서 스가가 스가가 내년 내일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안에 그 지지를 조금 그
조금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 지르보험 할 때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 국회를 해산하여서 그 다음에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한다 이거죠. 네. 네, 지지율이 높을 때 하면 거의 이기는 거죠.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전단성이 조금 떨어지는 전이지만 이겼다라고 하면 이제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는 지금 원래 스가 임기가 아베의 자녀 임기 내년 9월까지잖아요. 네네. 그거는 임기는 3년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는 안 늘어나고요. 그거는 일단 그 일본의 촌이라는 것은 그 단 대표 존재 임기에 따라서 촌리가 되기 때문에 당 총재. 일단 그렇게 선거에서 이겨서 그렇죠. 전단성이 있는 촌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내년 9월에 전제 선거는 다시 해야 합니다.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도 그때 유리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그 촌리로서 정당성을 얻었으니까. 계속 그리고 성공 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게 현재 그 스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사카 교수님은 아마도 이 스가가 곧 중의원을 해산해서 총선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군요. 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가 조금 전식되지 않으면 선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매일 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200명 이하가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가도 지금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대책이다. 그리고 모순이 되지만 경제 살리기도 양쪽을 좀 쟁여야 된다. 그게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거 먼저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조금 그 확진자가 숫자가 200명 이하 정도가 되면 한국에서 말하면 역시 100명 이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선거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는 게 이제 시급하고 코로나 잡는 게 시급한데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은 뭐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사실상 아베노믹스라고 해도요. 일단 성공한 부분은 거기 양쪽 완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확실하게 성공했고 주가는 올라갔고 4배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익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성공한 부라고 하죠. 그것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것을 사실 아베노믹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스가 정권에서는 개선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경제도 경제지만 이제 외교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한일 관계가 관심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스가가 아베와 상담하면서 외교 정책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스가만으로 보면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변화는 있을 것이다. 스가의 개인적인 성격을 보면 대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촉을 만들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거기 그 중개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촉을 되도록 만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계속 걸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만으로 볼 때는 한국하고도 이야기를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는 이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주변에 그러한 바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관방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바뀝니다. 지금 그 세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결정되고 내일 임명되는데요. 아직은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되는지는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새로운 있고. 관방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관방 장관의 후보 중에 아베의 측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관방 장관이 되면 아베가 뒤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게 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네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인데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도 대단히 강경한 발언을 했죠. 네, 현재까지 봐도요. 예. 한국에 대한 발언만 봐도 예.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그 방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관방 장관이라는 입장은 그 아베의 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잘리는 것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네. 관방 장관이 잘린 총리 사람은 얘기대로 해야 되니까. 네. 총리의 네. 말하고 다른 말을 한 사람은 거의 다 잘렸습니다. 이 사람이 잘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베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항상 조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관방 장관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야 기자회견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신조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중일 정상회담이 원래 연말에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전식되느냐. 네. 그리고 혹시 열린다고 하면 그거는 그 일본 쪽에서 온다라는 거잖아요, 한국에. 예, 그렇죠. 그 경우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사가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사가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가 장관에 대해 총리에 대해서 오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